네, 안녕하세요. 드림 파트너스입니다. 네, 오늘은 3월 3일 수요일이고요. 장 마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수 먼저 좀 보면요. 어제 나스닥하고 미국 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좀 크게 반등을 하다가 밀린 덕분인지, 크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29%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83% 상승 마감을 했어요. 이 분봉을 보시면 어제와는 좀 반대죠. 갭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반등을 해서 밀리고 반등해서 결국 이제 양봉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도 비슷하죠. 시초에는 좀 밀렸다가 반등하고, 오늘은 이제 기관에서 좀 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거의 뭐 7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긴 합니다. 계속 단기적인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나갈 수는 있는데요. 개인들이 지금 하락장에서 계속 좀 매도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버스를 보면은 최근에는 기관에서 이제 좀 대량으로 매수했던 인버스 물량을 좀 덜어내기 시작을 했고, 또 옵션 포지션이 이제 지금보다는 좀 이제 상방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이번 주는 지수가 뭐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또 돌발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여기서 개인들이 던질 때 같이 동참을 해서 좋은 종목을 좀 싸게 파는 그런 좀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상승 종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이제 M게임이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한피소프트랑 M게임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관련된 종목이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 M게임이 상한가에 나왔고, 그리고 선익 시스템이 어제는 이제 크게 상승했다 밀렸지만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 VR에 들어가는 그 미니 OLED 소자 관련 그 부품 내지는 기술이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또 봐야 될 게 이제 알체라라는 종목이 있는데, 신규 상장하고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2만원에서 5만원까지 단기간에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2월부터 이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때 얘가 이제 그 네이버의 그 제페토라는 그 서비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모바일 가상현실 서비스.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노우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스노우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이 스노우는 그 제페토도 있지만 그 네이버 웹툰 관련된 걸로 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2월 10일부터 해서 상승이 나온 게 아마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좀 나온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장중에 CMS 에듀 이 종목이 상한가까지 갔다가 조금 밀렸습니다. 이 종목은 그 메타버스 최대 업체 그 유니티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과 손잡고 그 시장이 30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300조 시장을 공략한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와가지고 오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뉴스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주 부각 찾아야 되는데 잠깐 볼게요. 얘가 이제 작년 12월에도 유니티 크리에이터 축제에 뭐 참가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 볼까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최대 업체 유니티가 손잡고 한국주 시장 공략. 그래서 관련주로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후발주 계속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에이트윈, 저희 이제 블로그 에이트원 저희 블로그에도 이제 나와있던 내용인데 에이트원이 좀 크게 상승을 했죠. 장중에 보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번 상승 시그널을 줬다가 밀리고 또 줬다가 밀리고 그리고 상승 마감 매매를 한 종목인데 그 블로그에 이제 구 솔트웍스라고 해서 그 관련된 종목으로 좀 안내를 드렸었죠. 어제도 언급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런 데서는 매수할 수 있지 않았나. 또 이런 데서 털리기도 하죠. 갑자기 급격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하락, 누가 뭐 시장가로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하락을 해서 이런 데서 좀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곳에 잡아도 여기서 손절이 나갈 수도 있긴 한데 이거 한 번만 꼭 참으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긴 합니다. 재료가 원래 좋잖아요, 지금 메타버스가. 그래서 에이트1이 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RN2 테크놀로지도 오늘 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5G 관련된 종목인데 메타버스 그 이미지가 묻어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YJM 게임즈도 오늘 장중에 19%까지 상승이 했네요.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그 VR 관련된 뭐 게임 컨텐츠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렌텍 이제 그동안 많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 오늘 11%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어요. 얘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그 VR 스마트 글라스 제조 기업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상승이 나와서 이것도 크게 상승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전고점을 돌파하진 않았는데 혹은 뭐 눌림을 주거나 기회를 준다면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드래곤플라이 아주 장기간의 이제 조정 기간을 겪고 있어요. 작년 11월부터니까 3개월이 넘었죠. 11월 9일이니까 12, 1, 2, 3 거의 4개월 가까이 하향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상승이 24%까지 나왔는데 저는 이런 거를 좀 공략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드래곤플라이 하면은 게임 회사죠. 시가총액이 400억이고 재무 실적은 뭐 안 좋아요. 이거 드래곤플레이가 그 게임 아닌가요? 그 용 타고 다니면서 슈팅 게임? 좋지는 않고 관리 종목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연간점 보면은 7, 8, 9, 10, 4년 안 되겠다. 4년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올해 실적 발표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그죠? 코로나 신약 개발 이런 거 그러니까 본업을 잘하고 이런 거 하면 모르겠는데 본업을 못하면서 이런 걸 하네요. 아무튼 그동안 이제 물려있던 매물들이 나가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눌려 있고요. 이거는 그냥 추천은 아니고 그냥 관련주로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원래 잡주가 잘 오르니까. 그리고 한빛소프트가 어제 이어서 오늘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얘도 좀 오늘 편차가 좀 있었죠. 상승했다 올랐다가 또 밀렸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장중에는 막 음봉까지 떨어지고 막 이래서 불안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보다 거래량도 훨씬 많이 터졌죠. 거의 지금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나중에 이게 테마가 길어지면 계속 바뀌겠죠. 후발주 나타나고 아까 보여드린 뭐 드래곤플라이나 이렌텍 이런 종목이 이제 대장주로 치고 나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시총이 가벼울수록 좀 유리할 거고요. 그래서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윤석열 관련된 종목이 오늘 좀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현이 오늘 거의 상한가 갔다가 조금 밀렸고요. 어제는 덕성이 강했거든요. 어제는 덕성이 많이 올랐고 오늘은 덜 올랐고 반대로 서현이 어제는 좀 상승이 많지는 않았지만 오늘 더 많이 올랐다. 워낙 윤석열 관련된 종목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던 애라서 바닥 3,000원대부터 거의 15,000원까지 4배 이상 5배 가까이 올랐다가 조정 받았는데 다시 한번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테크노스 예,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 좋았죠. 윤석열 관련주 서현 탑메탈 네, 좋죠. 최근 모습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러 가는 건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도 마찬가지고
모베이스 반등 크지 않았지만 모베이스 전자, 이 대장주가 한때 모베이스 전자였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현 탄메탈, 그 다음 서현 이화가 나중에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 거의 모베이스랑 비슷하게 얘가 따라갔었거든요. 모베이스 전자랑 전자가 강했어요. 모베이스가 아니라 모베이스 전자. 최근에는 좀 덜 올랐는데 얘도 그래도 좀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곡물 가격 인상 소외주가 다시 한번 테마가 돌았죠. 미래생명자원이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사실 얘는 좀 두 가지 테마예요. 그 쿠팡에서 그 펫사업을 이제 같이 동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였죠? 쿠팡 펫사업? 아무튼 이름이 뭔지 까먹었는데, 그 같이 그 협업으로 진행하는 내용 때문에 쿠팡 관련주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그 이미지랑 플러스 얘도 이제 사료 관련된 종목이 좀 올랐습니다. 팜스토리도 최근에 쿠팡, 뭐 사료 관련주, 그 곡물 가격 인상 소외주 이렇게 올랐고요. 실적이 엄청 좋죠. 팜스토리는 굉장히 저평가더라고요. 간단하게만 볼까요? 팜스토리 시총이 2천억이에요. 간단하게만 보면은 작년에 벌써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해서 300억 정도 나왔고, 4분기가 아마 100억이 넘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400억 정도 나오는 건데, 그러면 뭐 멀티플을 얼마나 줄지는 개인이 결정하는 거겠지만, 8배만 준다고 해도 400억에 8배면은 3200억 정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직도 저평가다. 근데 실적으로 가는 거는 언제 갈지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얘는 실적도 좋고 테마도 좋은 그런 거로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팜스토리가 굉장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사조 동아원 그 보합 마감을 했지만 상승 나왔고, 팜스코 엄청나게 올랐던 종목이죠. 반등 나왔습니다. 그 이지홀딩스 오늘 꽉 찬 양봉, 이지바이오 상승이 잠깐 나왔어요. 일단 이렇게 살짝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 뭐 며칠 안에 이제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심히 봐야 돼요. 지금까지 언급드린 종목들. 그리고 장 초반에는 그 수소차 충전소 뭐 인프라 관련된 내용 때문에 수소차가 굉장히 좋았어요. 한동안 그 외면을 좀 받았었잖아요. 작년 6월 7월까지 해서 상승이 좋았는데, 최근에 계속 이제 조정 우하향을 하다가 오늘 장중에 24%까지 상승 나왔고, 두산 퓨어셀도 상승이 나왔고요. 뭐 동아화성이나 15%네요. EM코리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소차의 2차 상승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뭐 일시적인 건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관심 종목으로 봐야 되는 게, 과거에도 수소차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을 때마다 20%, 근데 이거 작년 9월 이후에는 특별히 이슈가 별로 없었어요. 그 수소차도 테마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때는 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막 15%, 20%씩 하루에 올라가는데, 그동안 그렇게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근데 오늘 밀리긴 했지만 24%까지 올랐다는 거는 그 앞전에 뭐 5%, 10% 정도의 상승과는 약간 의미가 다르다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모르니까 지켜볼 필요는 있다. 수소차 관련된 종목은요. 제인 캐릭터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눌리지 않아서 그런지 많이 상승 안 했어요.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수소차에 2차 랠리가 오는 것인지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소차까지 좀 봤고, 러시아 백신 관련된 종목은 EID 볼까요? 오늘 많이 반납을 했죠. 16%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들어갔고, 이트론도 오늘 22% 상승해서 밀렸고,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종목들이 다시 반등이 나오면
이때는 좀 예측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저라면 지금 시장에서 뭐 한참 핫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나 윤석열 뭐 정치 테마주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최근엔 이재명이 좋았다가 오늘은 저기 윤석열이 좋았잖아요. 이재명 분, 윤석열 분, 그분들 관련 종목이 좋았으니까 그런 거랑 뭐 몇 가지 좀 테마에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좀 경계를 할 필요 있다고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수 앱지스도 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장중에 11%에서 음봉 마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서 차라리 다른 테마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쿠팡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뭐 그동안 대장 역할을 하던 동방 이런 건 그냥 그랬지만 서울식품도 어제 좋았는데 오늘은 그냥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서울식품 이렇게 오르면 흥국 F&B를 같이 보시라고. 어제 서울식품이 올랐다면 흥국 F&B는 오늘 올랐어요. 장중에 16%까지. 예측 가능했죠. 그렇게 올랐고 또 이 테마가 작지가 않은 게 후발주가 또 나왔어요. MBT 상장 이후 계속 눌리다가 오늘 29% 상한가까지 찍고 밀렸는데, 어찌 보면 당연하죠. 요 앞선 매물들이 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그 쿠팡 그 포인트 플랫폼 서비스 때문에 수혜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후발주가 나타났다. 그리고 STO 이 종목도 최근에 상승했다가 오늘 또 크게 상승 26%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쇼박스 그 쿠팡 플레이죠. 그 OTT 서비스하는 쿠팡 플레이에 콘텐츠 공급한다는 뭐 이런 내용으로 24%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그러니까 나스닥 성장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강한 테마주는 후발주의 움직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NC트론이라는 종목도 있었죠. 관리 종목이고 계속 우하향하다가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내용은 그거였어요. 일단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시총도 300억이라서 가볍고 보면은 거의 자본 잠식이 돼가고 있죠. 뭐 빚도 갚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영업이익 좋지 않고 계속 적자이고 관리 종목인데 이제 흑자 전환을 해서 관리 종목을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인천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110억에 매각하고 그걸로 이제 자본금을 좀 이제 끌어와서 사용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쿠팡에다가 곰곰쌀 이거를 이제 공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관리 종목에서 좀 탈피가 되고 이렇게 쿠팡 관련된 이미지가 있어서 상승이 나왔는데 글쎄 저라면은 매매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종목이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종목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 뭐 이 안에서 수익 내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굳이 다른 좋은 종목을 냅두고 이게 관리 종목이 해소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악재가 있으면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 전에 이제 뭐 세력들의 물량을 떨구내기 위해서 주가를 급 상승시키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긴다 이런 패턴들도 가끔씩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는 매매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쿠팡 관련된 후발주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 약간 반등을 했죠. 다날이 장중에는 뭐 10%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 위지트도 약간의 반등.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반등 먹자고 들어간 사람 없겠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또 장중에 10% 이상 반등했고요. 우리기술투자 반등 살짝 했죠. 여기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지 신규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로 최근에 핫한 거 얼마 전에 뭐 지난주부터 해서 이재명 테마주 많이 상승을 할 때 상한가 찍고 막 그랬는데 그 부동산 정책 관련된 이슈로 이재명 테마주의 편입이 뒤늦게 돼서 나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재명 테마주들은 그렇게 뭐 강하게 상승하지 않는데 최근에는 많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토탈소프트 볼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 혼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은행이 그 전부터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이버가 그 뱅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은행을 인수를 할 좀 계획이나 의사를 내비쳤는데, 그래서 좀 인수가 가능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최근에 많이 상승이 나왔고요. 하나 더 있죠. 푸른저축은행. 이 종목도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렸지만 오늘도 크게 상승을 했어요. 18%까지. 이거 시간 차이를 좀 보면은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주은행이 거의 11시부터 상승 나오고 조금 조정받다가 다시 상승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럼 오후장 종가의 3시 9분부터 상승 마감을 해서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3시 15분에. 푸른저축은행은 더 늦죠. 그러니까 제주은행이 상한가 달성하기 직전부터 3시 12분부터 슈팅을 한 거예요. 그쵸? 종가는 뭐 이렇게 마감이 됐지만 잠깐 요 한 3분 사이에 또 수익 낼 수 있었겠죠.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무상증자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나왔어요. 화일약품이 무상증자 이슈로 상한가 찍고 급등 좀 했고요. TS 트릴리온도 반납은 했지만 상한가 찍고 밀렸고, EDGC도 무상증자 내용으로 27%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로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많고, 적자 지속하다가 흑자 전환돼서 상승 나오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그 권리 종목 내지는 이렇게 위험을 해소하는 그런 기업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무턱대고 들어가면 좀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걸 전문으로 잘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매매 성향 차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신 있게 경험이 많으시는 분들은 수익을 잘 내세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서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 분들은 이렇게 모르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의미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면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매매는 아니에요. 다른 좋은 거 많은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할 바에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면 오늘은 테마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 오늘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고요. 정리해 놓은 거를 살짝 볼게요. 이거 정리하기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죠. 잠깐만 해볼까요? 관심 종목을 한번 살짝 보면은 조금 느리네요. 잠시만요. 잠깐 볼게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종목인데요. 상한가 22%, 뭐 15%, YJN 게임즈 이런 것도 장중에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장 초반에 수소차랑 그 윤석열 테마주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수소차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해서 뭐 약간의 양봉 상태로 마감을 했고, 윤석열 관련주는 장 막판에 오히려 더 상승을 했습니다. 분봉 보면 이렇게 떴다가 조정받고 다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게 좀 힘이 아직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대장주인 성현은 오후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쿠팡 관련주 중에서는 대부분의 지금 조정 기간이나 오늘 흥국 F&B의 상승이 나왔고, 새로운 후발주로 MBT, STO, NC트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고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백신은 뭐 매매가 선뜻 손이 나가지 않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소폭 반등하는 모습인데, 모르겠어요.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게 같이 또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관련된 종목이. 코인이 뭐 6천만 원 넘었을 때가 이제 거의 고점을 찍었고 많이 밀리고 이렇게 했는데, 코인 가격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면 관련된 종목들, 뭐 비덴트 이런 종목들 오르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뭐 판단하기 좀 어렵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테마가 있었고요. 계속 공부해 나가면 분명히 좋은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미리 해두시고 관련된 종목이 상승이 나오면 그때 뭐 따라 붙어서 뭐 수익을 내시던가, 아니면 조금 기다리더라도 안전하게 밑에서 미리 잡아두시던가.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 붙으면, 예를 들어서 NC트론, 에이트원 상승할 때 따라 붙었어요. 근데 맞고 음봉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구간이 벌써 5%가 넘어가거든요. 7%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니 9% 정도 되네요. 근데 이 중간에 따라 붙었는데 쭉 올라가서 한 2, 3% 수익 중인데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시장에서 핫한 테마니까. 근데 이게 맞고 떨어지면은 중간에 잡으면 떨어질 때 손절, 혹은 경험 없으신 분들 손절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행인데, 피레침처럼 쐈다가 그냥 떨어져서 오히려 이렇게 음봉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는 손절 못해 이러면은 그냥 계속 질질질질 흘러가는 거죠. 이런 종목은 지금 뭐 크게 상승해서 높은 그런 고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뭐 한창 핫했던 종목들 중간에 따라붙으면 이런 거 점상 갔을 때 당연히 못 잡았을 거고, 이런 날 따라붙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익인데 좀 더 가나, 상한가 가네 마네, 워낙 그동안 강하게 갔으니까 상한가 가네 마네 하다가 그냥 맞고 떨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이건 반등이 나와서 다행인 거고, 이대로 쭉 밀려서 끝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저희 블로그에서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하고 있거든요. 새로 나타날 때마다 계속 추가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도 좀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목요일장, 3월 4일 목요일장 마감해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